춘삼. 안녕하세요, 춘삼입니다. 저는 오늘 그 강원도 평창에 있는 코뿔소 글램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오픈하신 지 한 6개월? 아직 안 되시죠? 6개월 됐죠. 반년 정도 됐어요. 네. 아, 네. 지금 요즘에 평창에서 굉장히 핫한 글램핑장이고요. 저희 그 캠핑장, 저희 글로벌 캠핑 연구소로 글램핑장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솔직히 간혹은 아니 꽤 많으세요. 근데 저도 글램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따끈따끈하게 글램핑장을 최근에 여신 대표님을 모시고서 좀 인사를 드리고 궁금한 거 할 건데요. 이미 저희가 술을 살짝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카메라를 보면서 하지 않고요. 이번 영상은 그냥 진짜 편안하게. 네. 대표님, 제가 지금 사전에 우리 막 인터뷰 내용 뭐 할 건지 한 적 없죠? 대본 없어요. 없어. 무대본. 그래서 떨려요. 무대본에 알코올로 시중 진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천히 제가 뭐 설마 술 먹고 욕하면 그거는 제가 편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되게 편안하게 카메라 의식하지 마시고 먹으면 네, 되죠. 먹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배가 고파서 일단 한잔 하시고요. 1년 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3명이 영상을 찍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른쪽부터 제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오른쪽은 저희 동네에 계시는 오토 캠핑장을 운영하시는 용오름 캠핑장 캠지기님이시고요. 가운데 대표님은 평창에서 코뿔소 글램핑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고, 저는 홍천에서 미니멀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방향이 달라요. 운영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글램핑이니까. 근데 저는 글램핑 얘기하기 전에요. 네. 궁금한 게 하나 있긴 했어요. 네. 왜 코뿔소예요, 상어가? 아, 여기를 원래 굉장히 럭셔리하게 하려고 하다가 럭셔리 글램핑을 했는데 공사업체한테 당해서 공사를 새로 하느라고 인테리어 비용을 다 공사업체에다 썼어요. 네. 그러니까 집기류가 럭셔리하게 못 가니까 밭에서 나온 돌이 코뿔소 모양하고 저기 밑에 똑같아가지고 아예 이름을 바꾸니까 이제 인테리어비가 안 드는 거죠. 저는 대표님 별명이 학창시절에 코뿔소인 줄 알고. 나도. 그러니까 이 공사를 망해서 집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죠. 예산이 없어서. 그러다가 이름을 뭘로 짓지 하는데 저기 밭에서 하여튼 저희 주차장에 보면은 완전 코뿔소하고 똑같은. 못 봤어. 네, 자연돌이 있어요. 봐야겠다. 그러니까 자연석인데 땅에서 나온 자연석인데 그게 코뿔소 모양을 하고 있어서 네, 똑같이 생겨가지고 약간 신의 계시를 받았네요. 여기서 내가 이 돌이 코뿔소 캠핑장 하면 대박 나겠다 이런 계시를 약간 받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냥 한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호는 그런 즉흥적으로 땅 속에서 준 거네요. 어쨌든. 그렇죠.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라 땅에서 그렇죠. 줬네, 이 상호를. 그렇죠. 여러분들 상호 정하실 때요. 삽질을 열심히 해보시면 좋은 상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하긴 했어요. 왜 코뿔소일까? 또 대표님, 저희 또 구독자님들은 이 급한 거 좋아해요. 빨리빨리. 그래서 결국은 얼마 들었어? 그리고 얼마 벌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자, 결론 먼저 얘기해야 우리가 결론을 먼저 이야기해야 우리가 빠르게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자, 그 수입도 얘기해도 돼요? 수입 그럼 얘기해 주면 좋죠. 좋지.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해. 자, 일단은 여기 총 사이트가 지금 몇 개죠? 9개요. 9개. 네. 그리고 동마다 사이즈가 조금 다르죠? 동마다 다르죠? 그죠? 네. 그러면 동마다 인원 규정이 있어요? 있어요. 최대 여기까지는 4인, 위에는 6인까지. 최대. 네. 그러면 보통 손님은 네. 커플이 많아요? 가족이 많아요? 맨 위에 패밀리룸은 가족이 많고 나머지 층은 커플이 많아요. 진짜요? 네. 그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이 커플들이 네. 약간 사귄 지 1년 미만인 것 같아요. 네. 1년 이상인 것 같아요. 약간 그죠? 거의 케바케인데 그 오래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래되신 분들이? 네, 그러니까 뭐 몇 개월 돼가지고 오는 것보다 좀 오래 이렇게. 왜냐면 그 글램핑이다 보니까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됐으면 그죠. 이게 방음이 되는 곳으로 가고
여기 방음면되다 보니까 오래되신 분들이 아예 반반인 것 같은데. 저도 느낌에 네. 그래 반반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내가 여자친구를 만났어. 근데 난 너 손만 잡고 잘 거야. 야 글램핑 가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딱 손만 잡고 자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면 이제 사귄 지 좀 오래 돼가지고 만질 것도 아마 이런 발언하는 뭐 그냥 술 먹고 편하게 자고 싶은 거야. 그쵸.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반반이 저는 반반이 맞는 것 같아요. 반반이. 새로운 장소. 그렇죠. 새로운 그래도 장소. 우리 한번 이런 거 이색적인. 해보자. 이런 느낌. 할 거 다 하지. 근데 우리 용호 캠핑장도 보면 둘이 오는 커플들이 보면은 네. 거의 나도 반반인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의외로 연세 드신 그 50대 후반, 60대 초반 그 부부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요즘 시니어 캠핑이 또 유행이에요. 지금 시니어 캠핑이. 시니어 캠핑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죠. 유행이에요 지금. 젊은 거의 반반인 것 같아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커플로 왔을 때. 커플로 왔을 때 젊은 사람,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 드신 이제 한 50대 중반 넘으신 분들, 그분들이 근데 저는 글램핑은 없다고 봐. 글램핑은 50대는 안 들어오죠. 지금까지 가끔 있어요. 한 5팀 정도는 있었죠. 6개월 동안 5팀이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거는 조금 그치. 거의 이돈 주고 일단은 현실적으로 이돈 주고 거기에 가서 자고 얘라 시끄럽게 제리도 가자 이럴 거야. 그죠? 그쵸.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기 제일 많으신 분이 한 60대 후반 왔다가 지금까지 보신 분이 약간 표정이 안 좋아서 갔죠. 그렇죠. 네. 기성세대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단가가 있다 보니까 맛있는 거. 그러고 보니까 단가를 안 물어봤다. 그죠? 여기 평일 얼마, 비수기 기준으로, 청수기 기준은 빼고 일단 평일 얼마, 비수기, 주말 얼마. 저희는 아직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그냥 평일 비수기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성수기도 같은 요금 적용 예정이에요. 아 그러면 성수기 온 사람들은 좀 유리하네요. 그래서 평일은 제일 작은 방이 10, 그리고 중간 방이 15, 그리고 맨 위에 제일 좋은 게 20. 그리고 주말은 이제 5만 원씩 올라요. 그럼 평일에 오면 일단 개이득이긴 하네. 10만 원대 글램핑에 6개월밖에 안 된 시설이면 네. 평일 오고 싶긴 하겠다. 커플 괜찮겠다. 부담은 안 되겠다. 주말에 15만 원, 그죠? 그렇죠. 작은 게 네. 크게 부담 안 되겠다. 네, 지난번에 이제 커플 서사님하고 이제 술 한잔 할 때 얘기 들었는데 이불 빨래로 평창읍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빨래방에 가가지고 어제도 밤새 어디도 갔다 왔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근데 청수 대표님 직접 해요 지금? 청소는 직접 하진 않아도 이불을 직접 빨라? 이제 이불은 어디다 맡기기가 좀 불안한 게 뭐 대충 하고 빨아왔다 이래버리면은 끝나니까 냄새만 제거하면은 끝내버리니까 그죠. 빨래만큼은 제가 직접 코인 세탁방 가가지고 하고 저희 방역도 처리를 하는데 오늘 저기 붙어 있는 거 보면 건물이나 이게 그 군청에서 무료 방역이 아니고 저희 유료 방역 지금 다 붙어 있어요. 세스코처럼. 그것도 다 실시를 해요. 그러니까 글램핑 가격을 아예 다운시켜서 여기저기 추가 요금 시키느니 제대로 받고 손님들 여기서 편안하게 즐기자. 그래서 그 모든 비용을 다 내가 내자. 이런 주의를 해가지고 빨래도 밤을 새서 하죠. 일이 많죠. 제가 한 얘기들이 있어요. 오토 캠핑장과 글램핑장 수익성을 비교했을 때 네. 글램핑장은 진짜 5배 이상 나오거든요. 오토 캠핑장보다. 네. 하지만 5배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예. 솔직히 5배 아니야. 더 많아. 오토 캠핑장이 일하는 거 비하면. 아직 오토 캠핑장 안 해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 글램핑장에서 제일 힘든 게 저는 이불 관리 네. 그리고 이 위생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자 그래도 여기도 어쨌든 이 관리를 계속 하잖아요. 네. 지금 여기 지금 앞에 안 보이시는 분이 저희 매니저님이신데 매니저님은 얼굴을 공개 안 하기로 했고요. 네. 두 분이서 9동을 다 하세요? 아니면 사람 쓰셔요? 이제 연속으로 이제 연휴 때 같은 때는 계속
여기가 만실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또 청소 부부가 있어요. 네. 총 4명. 거기다 이제 아버지까지 투입되면 5명이서 하죠. 5분이서 이제 9개 정도. 9동 그러면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네. 둘이서 네. 그 두 부부가 네. 글램핑장을 네. 10개 정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두 부부가 글램핑장을 하면 괜찮아요. 충분히 하죠. 하루에 잠 6시간, 5시간만 자면 돼요. 원래 혼자 있어요. 평일은 한가한데 주말은 그쵸. 힘든 거죠. 평일은 좀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말은 그냥 금요일 날 눈 떴다가 월요일 날 자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잠은 네, 쪽잠 주말은 자면 돼요. 아예 안 자고 네, 쪽잠 자면 평일에 돼요. 푹 자자. 이렇게 그러면은 되겠네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혼자 3개월 정도 돌렸었어요. 혼자서 네. 그러니까 몸이 다 망가지니까 아버지가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매니저 2개 됐고 그러다가 용역 직원 2명까지 그렇게 된 거죠. 자, 용역은 평창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여기 둔내요. 여기 둔내죠. 얼마 줘요? 23만 원이요. 일당이요. 네. 1인당 13만 원씩. 1인당 매일 13만 보내는 게 원씩. 아니니까. 일당 23만 원? 아니, 그쵸. 1인당 13만 원. 아 이틀이니까 일당. 일당은 23만 원? 네. 1인당 1인 부부가 와요. 그죠. 아니 부부가 그러니까 부부가 와가지고 하는데 하루에 일하는데 1인당 그러니까 부부 가격이 23만 원이요. 아 부부 가격이 안 하는데 1인당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꽉 차고 다음날 가려면은 주말 같은 때는 일요일 날 손님들이 11시에 퇴실을 잘 안 해요. 마지막에 하시는 분이 한 12시 반? 근데 빨리 들어오는 팀은 1시 반에서 2시에 와요. 맞아요. 그러면 텀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니까 미리 딱 받으면은 그 방부터 하면 건물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이 방 청소하고 매니저가 뭐 건물 청소하고 제가 주변 분리수거 청소하고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이 되는데 평일 때는 1인당 제가 봤을 때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5개 사이트라고 봐요. 그죠. 혼자서. 혼자서는 5개, 부부면 부부가 10개. 근데 그것도 편하다 이게 아니고 노가다를 했을 경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경우. 그러니까 근로 시간을 따지면 9시부터 6시까지 일해야 돼요? 아니지, 아니면 한 아까 9시에서 1시까지 일하면 돼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일요일 날 점심 때까지 그냥 보통은 제가 2시부터 딱 의자 앉는 시간이 저녁 9시예요. 한 6시간, 7시간을 의자에도 못 앉아요.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예, 숙 붙이고 손님이 한 명씩만 이제 문의를 해도 다 이거를 갖다가 이게 매점으로 와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직접 올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땐 능력치가 5개고 1인당 10개를 관리했다. 그러면은 능력이 좋다기보다는 관리를 잘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충 관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꼼꼼하게 하겠다 그럼 5개밖에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자, 일단 또 한잔 하시고. 아유.